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종운 동지께 족독인의 민주당 총비서가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운 각하. 족독인의 민주당 전체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김종일 각하의 탄생 78돌을 맞으며 족독인의 민주당 창건자 위원장인 오비양 느게마 무바소고 각하의 이름으로 각하께와 그리고 각하를 통하여 조선노동당과 전체 조선인민에게 중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다시 한번 열렬히 축하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족독인의 민주당 총비서 헤로니모 오사오사 에꼬로 2020년 2월 16일 말라보. 주체혁명의 발원지이며 조선의 정신과 기상이 응축되어 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으로 계승자들의 대우가 끊임없이 굽이치고 있습니다. 몸소 무릎치는 생눈길을 헤치시며 군마 행군 대우를 이끄시고 백두전고의 거룩한 자옥을 새기신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종운 동지의 발자취를 따라 항일의 전구들을 편답하면서 답사행군 대원들은 성스러운 조선혁명의 역사를 온 넋으로 절감하며 우리 당의 구호전 혁명의 불변 침노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나갈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삼지연 혁명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답사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혁명 전적지를 돌아보면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 탁월한 용군술로 삼천리 강산에 조국해방의 새범을 안아오신 졸세 위인의 불멸의 업적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지녔던 열렬한 조국의 일을 가슴 뜨겁게 되새겼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행군에 참가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의 교리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모임들에서 토론자들은 백두성지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불러주신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종운 동지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인민의 충복답게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일꾼들의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 행군대가 권창 수경지와 백예봉 수경지를 답사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28, 1939년 5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수경하시었던 사령부 자리와 항일의 녀성용 김종숙 동지께서 밥을 지우신 자리, 구호나무 등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명도의 중심으로 받들어 모시고 조선혁명사의 첫 페이지를 장엄히 아로새긴 빨치산의 역사를 피부로 절감했습니다. 백예봉 수경지에서 답사행군 대원들은 천재적인 군사지략과 전술로 강도 일제에게 선멸적 타격을 주고 전 민족을 조국해방 송전회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위인상을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질서정연한 생활기풍을 보여주는 전적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항일혁명 선열들의 투쟁 정신과 기풍으로 살며 일해나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 행군에 참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일꾼들의 결의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자들은 백두의 혁명 전구들을 편답하는 과정에 한생토록 간직하여야 할 귀중한 사상 정신적 제보를 받아하는 데 대해서 격정에 넘쳐 말하면서 절세위인들의 애국 염원, 강국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앞장에서 백두산 정신으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인민 내무군 정치국 일꾼들의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행군대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답사행군 대원들은 백두산의 장엄한 웅자를 바라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염원이 오려있는 사회주의 조국을 더욱 억세게 지켜갈 절석의 신념과 의지를 굳게 다졌습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체공리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정면돌파전회로 부른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평양 주철관 공장에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 정상화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지배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도로공, 주익공을 비롯한 모든 종업원들이 올해 한 건 이상의 기술혁신을 내놓고 그것을 무조건 집행한다. 이런 조직사업을 이제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 많은 기술혁신안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샘물을 보온하기 위한 이런 기술혁신안들이 나옴으로써 용의 시간이 2시간으로 단축되고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이 2배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신발공업관리국 신발연구소에서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올해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연구사업이 종자로 틀어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흉타 생산에서 우리나라의 이 풍부한 원료 자재로 이 흉타 생산을 진행해서 신발 생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겨울 조건에서 신발장의 구부림과 미끄럼을 개선하여 솜장화를 비롯해서 겨울 신발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연구소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파수지를 재생지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원가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식수절이 다가오고 있는 요즘 각지에서 봄철 나무 심기 준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성구역 산림경영서에서는 저온 수종의 나무 모두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산염의 나무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봄철 나무 심기에 필요한 나무를 보장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염의 나무로서는 기본 밤나무인데 이 적구루 밤나무를 망구로 준비해 놓고 잣, 살구, 운해 같은 이런 나무를 오래 산에 낼 수 있게 수망구루 정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창송이 깔나무 같은 나무들도 계단식으로 재배하면서 온실에서 예전 나무 생산을 실정에 맞게 진행하여 나무 생산을 개선되고 있습니다. 만경대구역 원림사업소의 종업원들도 원림 녹화에 필요한 나무들을 자체로 생산 포장해서 고리와 마을 일터들을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기 위한 사업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봄철 나무 심기 기간에 구유간의 기관 기업소들에 보내줄 나무들을 충분히 포장해준 이곳 사업소의 양묘장에서는 지금 목란을 비롯한 꽃관목들과 토지력화에 좋은 원림 수종의 나무들이 계단식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에 우리나라 6대 명산의 하나인 금강산 비료봉에 비교적 많은 눈이 내려서 아름다운 솔경이 펼쳐졌습니다. 2월 28일 아침 금강산 비료봉이 아침 해돋입니다. 금강산의 비료봉에서는 겨울철에 외금강에서 불어오는 더운 공기와 내금강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가 합쳐져 안개가 자주 끼기 때문에 해돋이를 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비료봉에 해돋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장막을 밀어내면서 이글이글 타는 듯한 불덩어리가 불쑥 솟아오르고 이 금강산 연봉들을 붉게 물들으면서 웅장수려한 자태를 드러내는 광경은 정말 장엄하기 그지없습니다. 비료봉에서 본 내금강과 외금강의 솔경입니다. 2월 27일에 비료봉 아래 지구에는 비가 내리다가 약간의 눈이 오고 만물상, 수종봉, 비료봉 지구에 올해 겨울치고 비교적 많은 눈이 왔다고 합니다. 여기가 우리 금강산 제일봉인 비료봉 정점입니다. 여기 해발 높이가 1639m인데 금강산 1만 경치가 한눈에 다 바라 보입니다. 지금 번개절에 들어서면서 낮은 지대에서는 눈속이가 시작되지만 여기 비료봉은 많이 쌓인 눈과 나무가지마다 피어난 서리꽃 눈꽃으로 해서 금강산이 설경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날씨가 맑게 개었댔는데 지금 갑자기 안개가 끼면서 벙우리와 절벽을 감돌아서 마치도 구름 위에 구름 바다 위에 뜬 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비료봉은 맑은 날씨에 설경도 볼만하지만 이렇게 안개 속의 설경 또한 아주 볼만합니다.
금강산의 비료봉에는 수백 년 자란 누운 잣나무와 종목나무, 만병초를 비롯해서 특이한 식물들이 많아 설경 속에 묻힌 비료봉의 경관을 더욱 이채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세계를 휩쓸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계속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는 이 전염병의 위험평가 수준을 최고 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원래 보건기구는 중국만을 최고 단계로 지정했지만 최근 감염증이 유럽과 중동, 남아메리카 지역을 비롯한 세계 6대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28일 현재 중국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총 감염자 수는 79,251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날에 발표된 감염자 수에 비해서 427명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사망자 수는 28일 하루 동안 47명 더 늘어나 2,83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288명 줄어들어서 총 7,664명이라고 합니다.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수는 1,418명이며 완쾌돼서 태어난 사람들은 39,002명입니다. 또한 58,233명이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남조선에서는 594명의 감염자가 새로 확진되어 현재 감염자는 총 2,931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편 남조선에서 완쾌되어 태어난 70대의 여성이 퇴원 후 6일 만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25번째 감염자로 확진돼서 지난 2월 9일부터 치료를 받은 후 음성 판정을 받고 22일 퇴원했는데 28일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조선에서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남조선의 한 의료 전문가는 최악의 경우 남조선 주민의 40%까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한편 남조선을 경유한 여행자들에 한해서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나라와 지역은 67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8일 현재 19명의 감염자가 새로 확인돼서 도합 938명의 감염자가 등록됐으며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28일 현재 사망자가 21명으로 늘어나고 감염자는 821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란에서는 28일 현재 34명이 사망했고 감염자는 38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 26일에 확인된 15번째 감염자의 감염 경로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이전에 여행을 하거나 감염자와 접촉하는 등 비루스에 감염될 수 있는 환경에 접한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이미 파악되지 않은 감염자들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 28일 하루 동안에 19명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새로 확인되어 총 감염자 수는 57명으로 증가했으며 영국에서는 28일 현재 4명의 감염자가 새로 추가돼서 감염자 수는 도합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 처음으로 감염자가 발생한 나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7일과 28일 이틀 동안에만도 나이제리아와 멕시코, 벨라루스를 비롯해서 6개 나라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29일 현재 세계적인 총 감염자 수는 8만 4천 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감염증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서 적극적인 방역 대책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28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모든 나라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대륙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새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공포에 떨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감염증의 전파와 관련하여 28일부터 이란과의 항공 운행을 잠정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3월 15일까지 1000명 이상 모이는 큰 행사들을 모두 중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나라의 경보령을 두 번째로 높은 3급 단계로 올렸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도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버스와 지하철도역들에 대한 소독 작업을 진행하며 전국의 교육기관들에서 수업을 중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파력이 강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현실태에 맞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염병을 철저히 막기 위한 방역 대책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전염과 전파 경로가 명백치 않은 환자들이 발생해서 커다란 불안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여 위생 선전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에 대한 곤병 검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물자들에 대한 검사 검역을 엄격히 진행하며 빈 구석이 없는가를 면밀히 따져보면서 방역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비상방역체계에 따르는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최대로 각성하고 분발하여 이 전염병이 절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